네, 계속해서 DFT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 DFT, DTFT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DTFT가 아니 DFT, 인버스 DFT, IDFT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그 연산을 이제 해보는 걸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5.1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1을 보시면 먼저 xn이 0, 1로 주어지는 그런 시퀀스가 있다고 할 때 n값이 0일 때만 1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 n값이 large n-1까지 존재하는데 네, 이렇게 스몰 n 값이 0에서부터 large n-1까지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시퀀스만 0만 1이고요. 나머지 n-1까지는 모두 0으로 정의되는 그런 랭스가 n 전체 라지 n인 그런 시퀀스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xk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퀀스의 길이는 라지 n이고요. 그래서 n 값은 0에서부터 n-1까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때 실제로 x의 n 값을 우리가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wn이죠. 그거 kn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dft의 값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wn 안에 마이너스가 이미 들어져 있기 때문에 wn에 대해서 하면 kn승이 되고요. xk를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wn을 우리가 익스포넨셜로 바꿔서 쓰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여기 들어있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x의 n값이 스몰 n값이 0일 때만 값을 가지니까 스몰 n값이 0이면 이 값은 전체가 1이 될 것이고요. 0일 때 어떤 값을 가지죠?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을 일단 가지게 될 것이고요. 스몰 n값이 0일 때는 1을 가지고 나머지 값에서는 1보다 큰 값에서는 모두 x의 n의 값이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스몰 n하고 이 값하고 상관없이 모두 0이니까 그대로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서메이션을 해주면 1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값은 어떤 값에 대해서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k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large n-1보다 작은 구간에서 모두 정의가 되죠. 이 구간에서 항상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xk는 1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x의 k 값, x의 우리가 n을 우리가 먼저 그려보면 xn은 0일 때, 1일 때 쭉 해서 n-1까지 정의가 되는데요. 0일 때만 1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모두 0을 가지는 그런 시퀀스가 되는 거죠. 0을 가지는 이런 시퀀스가 되고요. 그거의 DFT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DTFT나 아니면은 프리에 트랜스폼, 프리에 시리즈에서 잘 알고 있죠? 이건 결국에 뭐예요? XN이라는 시그널은 피닛 랭스 시그널에서의 임펄스 시그널입니다. 0에서만 1이라는 시그널을 가지는 임펄스 시그널인 것이죠. 그때 이 DFT를 해주면 결과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K 인덱스에 대해서 XK를 찾아주면 그건 0, 1 역시 마찬가지로 n-1까지만 정의되는 피닛 랭스 디스크릿 시그널이 나오고요. 모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 1이 된다는 거죠. DC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파수 도메인에서 DC 시그널에 이런 디스크릿 시퀀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시그널 YN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그 다음에 나오는 YN을 이제 이번에는 1, N 값이 M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0, 전체는 M 값이 large n-1까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값에 대해서는 1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yn의 값은 xn을 어떻게 한 거죠? 시프트 한 거죠. 네, 시프트 한 값입니다. 그래서 네, n만큼 시프트 한 값이네요. n만큼 시프트 한 값이네요. yn이라는 것은 결국엔 xn을 원래 n 값이 0일 때만 1이었는데요. 나머지는 모두 네, 0이 되고요. 이런 값이고 전체 정의되는 값은 n의 값은 어디에서 정의되는 거였어요? 0에서부터 n-1까지 이건 똑같은 것이죠. 네, 이렇게 정의되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n 값이 0일 때가 아니라 m인 지점에서만 1을 가지는 값으로 시프트 했겠죠. n 값이 m일 때만 1을 가지는 임펄스가 시프트된 형태의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는 DFT 결과가 무엇이 나오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때 y의 k를 구하면 DFT의 결과는 n equal 0에서부터 n-1까지 우리가yn을 넣어주고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에 n분의 2파이 kn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n 값이 m일 때만 값을 가지고요. 값을 1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값은 뭐만 남아요? 이거의 값은 여기다 쓰죠.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에 n분의 2파이에 n 값이 스몰 m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만yn이 1이니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값은 이 값만 남겠죠. 이 값은 뭐예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가 w 라지 n이었죠. 그래서 w 라지 n의 km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여기서 k의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당연히 n-1까지 범위 안에 있는 것이겠죠. 원래 DFT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타임 시프트한 시그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매그니튜드는 다 똑같아요. YK의 매그니튜드는 모두 1이죠. 매그니튜드는 다 똑같고 페이즈만 어떻게 변합니까? 페이즈만 마이너스 n분의 2파이 km이라는 페이즈 값이 곱해져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타임 시프트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페이즈 시프트로 우리가 페이즈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리프레젠테이션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DFT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프레이 시리즈, 프레이 트랜스폼 그리고 DTFT에서도 동일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었죠. 테이블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 많이 정의를 했었죠. 네, 그런 특성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피닛 랭스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DFT의 결과가 그렇게 주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럼 예제 5.2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5.2에서는 x의 n의 값이 이번에는 코사인의 값으로 주어집니다. 코사인의 디스크릿 시그널 2파이의 rn 값으로 주어지고요. n의 값이 0에서부터 라지 n-1까지 그리고 r의 값도 r이라는 값도 정수값으로 라지 n-1까지 주어지는 값이라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xn에 우리가 DFT 결과를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코사인은 항상 어떻게 변환이 가능했죠? 네, 익스포넨셜 형태로 바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익스포넨셜 형태로 변환해주면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네, 익스포넨셜의 j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세타가 2 코사인 세타가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익스포넨셜의 j 세타 값이 요 전체 값이죠. n분의 2파이의 rn 이렇게 주어지는가 플러스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rn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네, 요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n분의 라지 2파이의 마이너스 값을 취해주면 그게 wn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이 앞에 부분이 wn의 r의 n승 주어질 거고요. 뒤에 부분이 wn의 요거는 마이너스의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주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가 뭐였죠? wn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여기는 rn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xk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지 xk라는 거는 라지 xk는 뭐였죠? 라지 xk라는 것은 결국엔 wn에 kn에다가 xn이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의 n 값을 갖다가 실제로 여기다가 xn을 여기다 넣어보죠.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시그마 n equal 0에서부터 n-1까지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 xn에다가 넣어준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은 밖으로 나왔고요. wn의 -rn 이 값은 그대로 wn의 kn과 곱해집니다. 그래서 wn의 -rn, w large n의 kn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에 n equal 0에서부터 n-1까지 wn의 rn, w large n의 kn 이렇게 주어질 것이에요. 자, 여기서 n으로 이제 wn이 밑이 같으니까 이 지수를 묶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우리가 괄호 안 밖으로 모두 같으니까 괄호 밖으로 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wn에 우리가 -r -k n 플러스에 w large n에 r 플러스에 k에 n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k하고 r이 같은 경우 k-r이 또 다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 값들이 다 더해져서 나오는 값 k 값하고 r하고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값이 전체가 0이 돼서 이 값이 0이 되니까 1로 주어지겠죠. wn이라는 거는 저렇게 우리가 단위원 위에 있는 복소수였으니까요. 그랬으니까 이 값이 0이란 얘기는 페이즈가 0이어서 전체 값이 1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인 값이 전체 n개가 있으니까 2분의 n개가 주어질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k하고 r하고 같아서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r하고 k하고 더했을 때 값이 결국에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값이 n의 정수배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 플러스 k의 값이 n의 정수배 값으로 나오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준 값이 0이 나오거나 n의 정수배 값이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n하고 r 값은 둘 다 0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큰 값이니까 0은 나올 수가 없죠. 물론 둘 다 0이면 0이 되겠지만 그렇죠?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는 0 또는 n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 또는 n이 되는 경우에 이 값이 0 또는 large n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2에는 될 수가 없죠. 2에는 될 수가 없고요. 두 개 더했을 때 large n이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이 값이 1이 되겠죠. 그때는 이 값이 1이 안 되겠죠. 그렇죠. 두 개가 같으면서 0이 되는 경우는 k하고 r 값이 둘 다 0인 경우고요. 그때는 이 값이 정의가 안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에 대해서 주어지는 값이 이렇게 k 값이 r일 때 그리고 r 플러스 k의 값이 n일 때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0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수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 값이 r일 때와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이 값이 의미하는 건 뭐죠? k의 값이 n-r 값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k의 값이 r이거나 아니면 n-r이거나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전체 주어졌을 때 0에서부터 n-1까지 있을 때 k 값은 r 지점에서 2분의 n만큼 나오거나 아니면 n-r 지점에서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간 것이죠. 돌아가서 n-r 지점에서 2분의 n만큼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 xk를 인덱스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DFT에 대한 예제들을 좀 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DFT에 대한 예제들을 좀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DFT를 또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하기 시그마 형태가 아닌 매트릭스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DFT를 계산할 때 우리가 복잡도, 계산의 복잡도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computational complex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 복잡도인데요. 그래서 DFT하고 IDFT는 결국에 뭐냐면 곱하기가 n의 제곱만큼 필요하게 됩니다. 둘 다 컴플렉스죠. 컴플렉스로 우리가 주어지는 시퀀스들이고요. 우리가 복잡도를 계산할 때는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곱하기 연산이 몇 번이나 필요하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n의 제곱, n이라는 거 아까 랭스였죠. 전체 n이라는 랭스에 n의 제곱에 곱하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복소수 곱하기죠. 복소수의 곱하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얘를 우리가 빠르게 하는 연산들이 있어요. 빠르게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DFT, IDFT를 빠르게 하는 연산을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FF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FT는 DFT를 동일하게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런 서메이션 알고리즘을 우리가 간단한 방법으로 더 좀 낮은 복잡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죠. 이 FFT는 복잡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냐면 n의 제곱이었는데 FFT는 n 곱하기 로그 2의 라지 n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의 컴플렉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계산을 하면 FFT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단 라지 n 값이 2의 m승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값이죠. 바이너리 2의 m승. 그래서 m 값이 10일 때는 1024 뭐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죠. 516, 1024 뭐 이런 값이죠. 라지 n이 그런 1024, 뭐 2048 이런 값을 가지는 2의 m승계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DFT 대신에 FFT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DFT를 정확하게 n 곱하기 로그 2의 라지 n의 복잡도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n의 제곱하고 n 곱하기 로그 2의 n에 대해서 복잡도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 2의 10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의 10승이면 얘는 DFT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m이 10일 때 그때 DFT는 어떻게 돼요? DFT의 복잡도는 어떻게 됐죠? 2의 10승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2의 20승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FFT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2의 10승에다가 2의 10, 그러니까 곱하기의 10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그 2의 2의 10승이니까 10은 밖으로 나가고요.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0에 10만 남겠죠. 지수 부분 10이 앞으로 나와서 곱하기가 되겠죠, 그냥. 그러면 10은 뭐예요? 10은 얼마죠? 2의 3승이면 얼마예요? 2의 3승이면 8이죠. 2의 3승보다 조금 더 큰 값이죠.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FFT는 DFT보다도 훨씬 더 낮은 복잡도로 거의 2의 13승, 14승 정도 되는 복잡도가 되겠죠. 2의 20승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많은 복잡도, 특히 이 n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복잡도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DFT, IDFT 연산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작은 복잡도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쉬고요. 계속해서 다음 우리가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